안녕하세요. 18세 여성입니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갭이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정규직이 아니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존하고 느린 삶의 속도를 즐기기 위해 교회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도시 콘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침실은 3개이고 나에게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이사 후 몇 후에 떠났습니다. 내 형제는 3천만 달러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가족 안에 29명 여성 2명 자녀 3명과 1명 남동생과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함께 자란 적이 없지만 그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가족이 나와 함께 살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 나는 동의했고 그는 그것이 짧은 시간 동안만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어쨌든 그의 아내는 나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집 주변에 작은 짜증나는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항상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핑계를 대며 그녀는 또한 나에게 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근무 시간에도 지켜야 하는 통금 시간을 제정했습니다. 보통 나중에 끝나곤 했지만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져서 부모님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의하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없거나 내 물건을 공동생활 공간에 둘 수 없었고 그것들은 재킷이나 스웨터와 같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까지 참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나 혼자이기 때문에 파티를 제안했습니다. 내 집이 있는 그룹 중 하나는 내가 호스팅을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내 아내가 그러지 않기로 동의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파티 당일에 그 사람이 그토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집에 왔는데 문이 열쇠도 없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찰 우리는 보통 하나를 더 남겨두고 남깁니다. 형과 처제에게 전화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일은 문 반대편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른 집으로 가게 되었고 파티는 확실히 우리가 것과는 달랐습니다. 나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가 집에 와서 내 동생과 그의 가족은 환영받은 시간보다 오래 머물렀고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두 사람 모두 내가 이기적이며 아이를 낳으면 그들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살 수는 없지만 떠나라고 주장했는데 그들이 집 업데이트를 이어받는 것에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주 정도 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들은 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내 형제와 그의 가족이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제안했지만 그들은 도시 아파트를 원했고 내가 그들에게 양보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이사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사했고 아버지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던 약 5개월 동안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달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형이 약속한 시간을 훨씬 넘어서 형과 처제는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비난합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처제가 더 이상 내 공간에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당신의 처제는 짜증나고 뻔뻔하게 들리는데 그들은 5개월 동안 머물고 있고 내 형수가 너에게 그렇게 엄격한 손실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건 그 집이 아니야. 너는 그들만큼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 너는 10대이고 내 남동생은? 부모님이 가져가서 다행이야. 그들이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파트에서 쫓아냈습니다. 단지 그들이 전체적으로 사소하고 미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일치 이야기처럼 내 사촌과 곧 결혼할 남자친구 2명이 베비 샤워를 하고 있었고 온 가족이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들은 요리를 좋아해서 재료를 모아서 거대한 저녁 직접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 차를 운전했고 아버지가 차를 운전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쇼핑카트를 밀고 신용카드를 준비하는 동안 여성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차에 삽으로 삽니다.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은 실제로 내 사촌의 집으로 가져갔고 우리는 아버지의 차를 먼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에 있었다.
사촌의 베이비 샤워를 축하하기 위해 안부를 전할 기회가 있었다. 대화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이상하게 바뀌었다. 나에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물었다. 어렸을 때 했던 일과 어렸을 때 했던 후회를 이용해서 바꾸려고요. 아이를 키우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해요. 제가 싱글이니까 물어보는 게 나았을 텐데. 부모님이 이런 일로 인해 상황이 어두워지네요. 사촌에게 왜 이런 걸 묻는지 물었더니 사촌은 그냥 당신보다 내 아기를 더 잘 키우고 하더군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아기를 키운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느낌은 이랬어요. 그건 모욕이었지만 혹시 그녀가 고의로 무례하게 굴었던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냥 웃으면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아니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을 키우고 싶다는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나보다 나아지면 괜찮아. 부모는 자기 아이들을 위해 세상을 원하니까. 아니 계속 잘 지내고 있었어. 사실이야. 내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있었어. 내가 잘 말했어. 내 생각엔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인 것 같아. 그녀는 당신은 나야. 난 정말 행복해. 축하해. 나는 나에게서 이를 멀리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단지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나는 인생을 즐길. 다른 걸 원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나요? 나는 당신보다 어리고 이미 가족이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혼자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그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하고 떠난다는 말을 다시 들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가끔 집을 나가려고 했으면 나가서 8명 만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 아기가 당신처럼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를 집으로 가져가다가 중간쯤에 식료품의 절반이 아직 내 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를 몰고 현관에 버릴 수도 있었지만 노력해서 그녀를 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전화와 태그를 무시하고 그냥 한번 가져갔습니다. 낮잠 업데이트. 아빠는 그 말을 다 듣고 부엌에서 일하시는 엄마에게 그 일을 둘 다 나중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내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는 내 식료품의 절반을 사촌 집으로 몰고 가셨다. 돌아왔더니 이제 우리 가족 사이에 큰 불화가 생겼습니다. 두 그룹이 있는 왓츠앱입니다. 한 가족은 저를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자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친척들, 제가 멍청하다고 말하는 두 사람, 대부분 젊은 세대입니다. 네. 너한테 한 말과 너무 달랐어. 아무도 이걸 임신 호르몬 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너에 대해 그런 믿음을 어디서 얻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었는지 상상이 안 돼. 손으로 음식을 집에 가져가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인정한 후 돌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집에 계속 가서 낮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눈 음식을 집에 가져가서 편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가장 많이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일부 댓글에 대한 그룹의 공감은 제정신으로 그런 질문 중 하나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아니라 가족이든 아니든 그녀가 선을 넘어섰고 그녀가 당신을 모욕한다면 그녀의 독서는 당신에게 전혀 의무가 없습니다. 그녀에게 공짜를 주고 그녀의 멍청한 파티에 참석한다. 엉망이 되었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당신보다 나아지는 것은 아니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바보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음식을 주러 굳이 돌아가지 마세요. 당신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임신한 여성들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당신이 갑자기 모든 사람의 삶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불쾌하고 자만합니다. 들어와요. 아가씨, 임신은 기분 나쁘게 굴어도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녀 입장에서는 끔찍할 것 같지만 마지막 대사를 통해 당신이 그녀와 다른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행동 후에 당신이 상처받고 화를 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너무 침착하게 당신이 떠난 후 다시 상처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돌아서서 식료품을 다시 가져갔다면 모두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녀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반사회적이라고 말다툼을 하고 음식을 덤벼들어 파티를 망쳤어요. 모두가 여기 짜증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야기 3전은 현재 첫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째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3개월 반 정도 지나면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초보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듯 긴장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책을 읽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경험은 한 번에 10분 정도 아기를 안거나 놀아주고 그리고 아기가 올 때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제가 가장 불안한 부분은 첫 달 정도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 의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 건강 문제로 인해 예정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수술에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진통과 출산에서 회복하고 울고 있는 신생아와 함께 잠 못 이루는 기저귀 갈기 모유 수유 호르몬 펌핑 등등 처음으로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면 극심한 두통이 발생합니다. 의사가 나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후 첫 달의 두통이 얼마나 심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정된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처음에는 외부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 생각에 반대했지만 자기가 대부분의 일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을 지키지만 그 사람은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셋째 아이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2시간 거리에 사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일반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내 남편과 엄마는 잘 지내고 엄마와 할머니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그녀는 이것을 제안했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기로 도와주세요. 당신 남편이 시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기 낮에는 수요에 집중 유축과 수술 회복 남편은 집안 정리와 기저귀 가는 일에 집중해서 아기 재우기 등 그런 다음 밤에는 내가 할 테니 천천히 수면 시간을 바꿀 테니까 내가 밤에 깨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유축하면 밤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으니 적어도 둘 다 밤새도록 잠을 잘 수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나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99네. 그리고 맙소사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 오늘로 빨리 감기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이성적인 논의를 했고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남편이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어른이 있다는 건 숨막히는 일이고 내 말을 믿으세요. 모유 수유 외에는 내가 아기를 테니 그거면 충분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순진한 것 같아서 폴아웃을 처리해야 할 것 같아서 어제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그래 분명히 이로 인해 남편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화가 난 남편과의 싸움으로 이어졌지만 어쨌든 지금은 일부 댓글을 위해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모두가 여기에서 나에게 짜증을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아프가 완전히 지나친 것 같지만 나는 또한 그녀의 남편이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얼마나 지칠 것인지를 정말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타협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첫 주 동안은 각자 일주일씩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남편의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가 아기를 만나러 와서 조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는 아기를 얻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피는 그들이 아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마도 그녀의 남편은 세 번째 손 세트가 대부분의 부모처럼 정신을 잃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서 알아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피를 알고 있습니다. 집에 오는 손님이나 아이와 관련된 일이 양쪽 부모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완전히 거친 남자는 많은 일을 도울 수 있지만 출생이 신체에 미치는 지속적인 신체적, 심리적 영향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확신이 없는지 정말로 강조한 여성,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길 바라는 여성,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지지하지 않을 육체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이것이 필요하고 새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아기가 잘 자랄 때, 느낄 때 행복하고 자신감을 느끼려면 엄마가 필요합니다. 자연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랬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엄마가 거기 계셔야 해. 안녕. 너는 확실히 멍청이가 아니야. 난 내가 멍청하다는 반응이 모두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고 초보 엄마의 건강과 편안함보다 남성의 권리에 더 집착합니다. 육아는 공동 책임이지만 임신 출산과 산후 회복은 그 부담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여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여성이 자신에게 필요한 외국